풀뿌리 지방자치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힘드시죠? 오랜만에 공부하려고 하니까 머리에 쥐도 나고. 네. 마이크 안 나와요. 그 두 분이 앞에 하셨는데 한 분은 아시는 대로 우리 민주당의 청주시장을 역임하셨던 그 시장님의 브레인이셨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시종 지사의 이호강 관리 개입 용역을 하는데 참여를 하셨었던 분이에요. 두 분 다 이전에 우리 민주당 지방 정부에서 실현을 좀 해보고자 했으나 잘 안 된 부분들인데, 벌써 방향과 지향은 꽤 오래된 일입니다. 20년 된 아이템들이에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할 정도로 안타까움이 좀 묻어있는 사업입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아까 도의원님 한 분이 이광희 의원 색깔이 나는 강의였다, 첫 번째 강의가. 그런데 사실은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시종과 한범덕 시장이 하고자 했었는데 잘 안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당시의 방향이 맞았다. 지금도 이재명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국가정책의 방향과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10수년 전의 정책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비전과 방향이 있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공약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니면 이걸 창의적으로 다시 한 발 더 앞서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지방자치가 30년 됐거든요. 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30년이 됐습니다.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해서는 32년이 됐고요. 그러니까 풀뿌리 지방자치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식으로 만들어낸 지 30년이 됐는데, 그동안 어떤 30년을 보냈는지를 좀 점검을 해보고 새로운 30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할 부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엊그저께도 30주년 기념 행사 토론회를 국회에서 했는데, 여전히 기초의원 정당 공천 배제 이런 얘기를 30년 전에 우리가 해왔던 얘기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30년을 돌아보면서 전혀 새로운 지방자치를 좀 만들면 어떠냐는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출전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내년에 공약도 내고 또 당선이 돼서도 이런 식의 지방자치를 한번 구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약간은 도발적이고 파격적인 제안을 지금 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저는 20년 전부터 아시는 대로 지방의회 의원을 했고, 의정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연구를 해왔는데, 거의 20년 동안 저도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일 때는 아무도 내 얘기를 기울여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안 기울여. 무슨 아이디어를 내도 너는 나보다. 근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하니까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하게도 되고, 이렇게 좀 무게도 실리는 것 같은데, 제 얘기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저건 좀 할만하겠다. 그럼 과감하게 채택을 좀 해주시고,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1호로 법안을 만들고 싶었었던 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라는 거 아시죠? 네. 그거를 국회에서 다 대부분 의원들이 반대해요. 그런데 그거를 과감하게 받아주신 분이 있죠? 네, 그분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는 반대를 하고 누군가는 찬성을 하는데,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에 대해서 좀 주장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는데, 변은영 의원이 오셔서 좀 웃겨달라. 왜 이렇게 강의를 딱딱하게 하냐고 하시는데, 제가 웃기는 재주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권우 의원님, 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30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돌아보는 거에 제일 중요한 점은 그 지방자치제가 생긴 이유예요. 1953년도에 생겼는데 그 아시는 대로 전쟁중이 생겼습니다. 전쟁중이 생긴 이유는 이승만이 자기가 권력 한번 대통령 한번 더 해보려고 만든 게 지방자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권한은 안 주고 자기만 뽑게 만드는 형식적이고 껍데기뿐인 지방자치를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이제 91년도 지방의회 선거를 하고 95년 전국 동시 선거를 해서 95년을 기점으로 해서 30년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지방의회는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해가지고 지방자치가 30년이 됐는데 그 30년 동안 우리는 변화된 거를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변화되고 뭐가 발전을 했는지. 형식적으로만 보면 동사무소 들어가는 게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아니요? 모르세요? 이제 기억도 없어. 이제 기억도 없어.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을 할 때 저만 그랬어요. 전국에. 이거를 개정을 한 이전인 날과 이후의 날이 전혀 달라지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뿔뿔이 민주주의자거든요. 저는 도의원 2번 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가면은 껍데기뿐이 형식만 바꾼 채로 생색내는 분들만 계실 거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이전과 이후가 전혀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가 뭔가 잘못 얘기를 한 거지. 그게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30년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0년 동안 달라지지 않은 게 있어요. 8대2의 중앙정부와 구조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어요. 안 달라졌죠? 여전히 지방자치는 원래 분권을 강화해서 예산권을 많이 획득하고 자율권을 더 많이 획득해서 주민들과 서울과 지방의 차이를 없애자는 게 목표인데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제가 2002년도에 처음 기초의원 출마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20여 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행정수도 얘기를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만들 때 지방소멸 예상지역이 4군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4군데였다고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질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몇 개예요? 올해 몇 개? 230개의 기초지자체 중에서 130개가 지역 소멸 예상지역이고 저 빨간 데는 다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 광역 17곳 중 8곳이 소멸위험지역이고요. 부산, 충북, 충남, 경남, 전북, 강원, 경북, 전남이 소멸예상지역입니다. 광역자치주. 기초는 228곳 중에서 130곳. 그러면 예산도 안 늘어났고 소멸위험 하라고 했는데 전혀 극복된 데도 없고 그러면 저거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해산하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잖아. 거기다가 크게 보면 행정안전부니까 안전과 관련돼서 세월호에서 사람 죽었지, 이태원에서 그랬지, 오송에서 그랬지, 안전도 책임지지 못한 부서가 왜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좀 희한하지 않아요? 근본적 문제 제기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얘기는 이따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 30년 동안 무엇이 달라졌냐에 대해서 전북대 부설 공공갈등 지역혁신연구소가 한국리서치와 함께 조사를 했어요. 2023년과 24년에 걸쳐서 2년 동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30년이 지났는데 지자체의 의견 제시와 참여 기회가 있나요? 물어봤더니 충분하지 않다가 68, 67.
다 부정적입니다. 주민이 지역일에 적극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다. 주민에게 충분히 주민 대표들이 반영하냐? 56 그렇지 않다. 다 부정적인 거예요. 다 부정적. 지방의원들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렇고 중앙행정기관도 그렇고 뭐가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죠. 예. 그 근본적으로는 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고민들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요즘 산림청을 해산하라는 주장 때문에 국회가 떠들썩한 거 아시죠? 네. 모르세요? 자, 산불이 올해 난 산불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 났습니다. 작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난 산불, 그 양양 산불, 뭐 고성 산불 이거 다 합친 거에 2배를 하고도 2배보다 더 많이 난 산불이에요. 더 이상 이제 불날 데가 없어 보여. 내년부터 어쩌면 산불 나도 소소하게 날지도 몰라. 너무 많이 났어요. 너무 크게 났어. 그러다 보니까 산불 관리하는 산림청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인도 관리나 산림청 관리나 수목 관리하는 거 소나무린 이것이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전면적으로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OECD 최고의 산림률 어쩌고저쩌고 주장했는데 그거 다 사기다. 이러면서 산림청을 해산해야 된다는 데까지 갔고 조직 이기주의로 한편으로는 조직 이기주의인지 뭔지 눈치를 보던 소방청에서는 드디어 산림에 있는 불 끄는 것도 소방청으로 갖고 와야 되는 시기 아니야? 그래서 막 토론회를 막 합니다. 국가기관이 이런 식으로 위협을 받고 있어요. 대통령은 엊그제 공공기관 전면적으로 다 재조사해라. 필요 없는 거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일까요? 저는 지금 행안부 없애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너무 관료주의화 됐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관료주의화 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을 예를 들어 봅시다. 교육청에 교사들의 업무가 너무 불필요한 업무가 증가되고 있으니 없애라고 그래서 부서를 하나 만들면 어떻게 되죠? 업무가 경감되는 게 아니라 그 없애는 부서처가 하나가 더 생겨.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되면 이걸 감시하는 게 하나 더 생겨. 옛날에 제가 읽은 그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로마의 장군이 저 갈리아 지방에서 전쟁을 하다가 집정관으로 임명이 돼서 로마로 왔어요. 그럼 이제 머리도 그렇고 막 수염도 그렇고 헐크러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로마에 있는 이발사를 좀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이발사가 오는데 하얀 토가를 입고 옆에는 면도기 든 사람, 가위 든 사람, 물수건 든 사람, 물 든 사람 이 사람들이 한 10명은 따라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그 농담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형국 아니에요? 그 지금 시의원님들 단체장 하셨던 분들 다 이거 공감하시죠? 쓸데없는 옥상무기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이 갑갑하게 느꼈었던 어떤 거 아니 LH가 있으면 그냥 공사를 하면 되지. 대장동이 있으면 대장동 공사를 PF 만들어 그냥 하면 되지. PF 만들고 한 번 더 꺾고 한 번 더 꺾고 꺾는 데에 퇴직 공무원들이 가서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 조직에 또 만들고 또 만들어.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제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 이거를 보지 못하고 어느 한 부분만 지적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산림청 사태를 보면서 산림 전문가로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오늘은 관료주의 얘기만 좀 먼저 드리면서 그럼 지방자치에 그동안 30년 동안 성공한 사례가 뭐가 있냐 이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계가 어딨나요? 저 시간 맞춰서 끊으라고 하는데 시간이 안 보이네. 3시입니다. 예?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뽑은 거는 그 4개를 뽑았습니다. 4개. 지방의회에서 성공한 거 하나,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에서 성공한 거 하나, 이렇게 해서 4개를 뽑았는데, 일단 의회에서 한 겁니다. 경기도 연정사회. 왜 이 얘기를 하는지는 이따가 또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남경필이 한 겁니다. 이때 남경필은 뭐를 했냐면 연정을 했어요. 자기들이 소수파니까 당시의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있던 민주당과 연합정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강득구 의원을, 현재 강득구 의원을 부지사로 만들고 예산을 수천억을 민주당 의원들이 쓰도록 만들어요. 그때 학교마다 뭐 체육관을 만들거나 민주당이 하고 싶은 각종 복지사업 다 했습니다. 원 없이. 그런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관 대리평에서, 현재 우리나라 기관 대리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기관 대리평에서 기관 통합평에 노력을 한번 해본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이따가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겠지만 이런 식의 새로운 방식의 그 방식이 있는데, 우리 민주당에서는 남경필 이상 한 발도 더 나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너무 뼈아픕니다. 호남에서 민주당이 맨날 되잖아요. 그러면 호남은 영남과 다른 지방자치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이 맡고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지방자치를 새롭게 꾸려가서 새로운 공화국으로 만들 수 있고 지방정부를 만들 수 있다면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릅니까? 그럼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사람의 문제인 거죠.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닌가? 이 얘기를 드리고요. 이 자세한 얘기는 거의 자료집에 아마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수도입니다. 행정수도를 노무현 대통령이 하기 전까지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어요.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행정수도 만들겠다고 하고 나서 행정수도는 지금까지, 균형발전은 지금까지 우리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차이를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청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의 형평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전히 충북도 청주권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청주가 50%가 넘습니다. 인구도 그렇고 경제권도 그렇고, 아까 미호천 얘기하셨죠. 미호강. 미호강 권역만 75%의 경제 권역을 가지고 있어요. 미호강 권역을 흐르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행정수도는 절반은 성공했다. 두 번째 성공한 게 혁신도시입니다. 전국의 혁신도시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만큼 만들어졌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북. 이 혁신도시들의 특징이 뭐냐면 GRDP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청주와 우리 음성과 진천에 있는 혁신도시 GRDP 비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관심이 없으신가요? 졸리기 시작하셨나요? 그냥 싫으니까 빨리 답이나 알려주면 가라 이거죠? 네. 거의 울산에 버금갈 정도로 잘 삽니다. 이미 진천과 음성의 특히 혁신도시는 충북의 여느 도시와 비교 불가합니다. 모든 점에서 비교 불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송과 오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주 사는 분들 아시죠? 오창 분들이 청주 나갈래 아니면 서울 갈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기를 자기들도 청주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그죠? 모르세요? 그렇지 않으시나요? 오창 분들이 여기를 자기를 청주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듯해. 나는 오송 살지 청주 살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동네들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네로 보면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보면 성공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가 전국에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시.
일을 성공했다고 저는 2006년도 생각이 생겨서 지금 18년 됐는데 하기 전과 한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도시가 됐잖아요. 거기가 제주도가 원래 그거 만들기 전에는 충북하고 비교되던 도시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거기 가난한 동네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제주하고 충북하고 비교하면 그 사람들 짜증냅니다.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내용을 좀 보면, 그러니까 법적지는 이렇고요. 단층제, 기초자치단체 없음. 이것 때문에 지금 기초자치단체를 만들려고, 거기는 그 제주도만 있습니다. 도지사만 있고 뭐 이렇게 기초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수직구조입니다. 광역에서 다 일을 합니다. 단체장은 의회도 하나밖에 없고요. 위에서 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례 조항이 있는데 100여 개 이상의 중앙행정 권한을 이양했어요. 100여 개. 전체적으로가 아까 8대2라고 했죠? 한 10% 정도 더 줬습니다. 그래서 30% 정도의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데 10% 준거하고 안 준거하고 하늘과 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이런 데가 따로 자기들도 하겠다고 특별자치도를 만든 거예요. 근데 제주도만큼 안 줍니다. 권한을 안 줘. 행안부는 여전히 지방을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생각합니다. 뭐 하나 주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그 간판과 관련된 법, 그걸 자율적으로 하게 만들면 다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조직이에요. 스스로 자구책을 어떤 마련하기 위해서 이기보다 문제를 터뜨릴 거라고 보는 게 제가 본 행안부의 시선입니다. 권한을 안 주고. 그리고 교육청과 도정이 정책 협의를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독립적으로 운영되죠. 도에서 교육청 뭐라고 할 수 없고, 교육청이 도의 사업에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 중앙재정 의존도가 지금 우리는 높고, 거기는 특별하게 및 중앙재정 직접 집행 등 자율성이 되게 강화되어 있어요. 이게 성공 사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율권을 주니까 잘 되더라. 우리는 자율권을 못 받고 있어서 안 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해놓고 숨을 좀 고르는 차원에서 제가 생각하는 지방의회 의원, 왜 지방자치가 왜 필요한지, 혹은 지방의회가 왜 필요한지 의회적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저도 되게 오래 했는데, 저 밖에오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행정이 커지면 시장은 끝까지 버텨요. 근데 쪼그라드는 거는 시민입니다. 시민 사회가 쪼그라듭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 권력을 극대화해서 윤석열처럼 막 하면 시민의 권력이 줄어들죠. 시민의 권력이 줄어들고, 또 시장이 또 커지면 또 시민의 권력이 줄어듭니다. 심지어는 정부와 시장이 콜라보를 해서 시민의 권한을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7세기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의회를 만들었죠. 왕의 목을 2명이나 목을 날리고 만든 게 의회입니다. 우리도 권력이 들어가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시민의 권력이 의회예요. 국회고 의회입니다. 이번에 행정 권력이 총칼로 국민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국회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게 의회예요. 의회는 시민의 편인 겁니다. 두 번째는 학교, 그다음에 노동조합 같은 거, 시민단체, 이런 게 전부, 그 다음에 언론, 이게 시민들이 정부나 이게 강화되는 거, 시장이 강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든 시민의 권력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언론도,
시장으로 넘어가, 뭐 그 학교도 정부로 넘어가서 학교에 구실을 못하고 그냥 민주시민을 키워내는 게 아니라 종속되는 이상한 그 20, 30대의 남성들의 이상한 사람들만 만들어. 의회도 이 행정 권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잘 얘기 듣는 게 의회의 일인 줄 알아? 이름 대요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의회는 시민의 편이어야 되는 겁니다. 언론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잘 못하죠. 근데 잘하게 만들어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아까 30년 동안 역사 동안 왜 우리가 그럼 지방의회가 뭐를 해야 돼? 시민의 권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원래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공식적이던 비공식적이던 여러 가지 의회나 이런 거를 두고서 해왔어요. 그 자료에 집에 있으니까 이건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지방자치는 현재 기관대리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대리평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단체장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단체장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단체장님들 하셨던 분들이 노건대 지장님도 계시고 계신데 한 부속기관으로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동등한 주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체 단체의 부속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제가 도의원인데 내가 도지사한테 보려면 뭔가 굉장히 의뢰 관계에서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 네, 김기동 의원이 안 그러시잖아. 목소리만 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정상인가? 이게 정상적인가?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따가 결론에서도 얘기를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지방의회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봅니다. 우리나라 하여튼 뭐 한번 읽어보세요. 다 있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지금 하는 중인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지금부터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그 현대 지방 30년 동안 해왔던 지방자치 단체장이 예컨대 10만 이하의 단체장, 10만 이하가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장에게 예산 편성권의 100% 다 말로는 공무원들이 가지고 오는 예산을 결제를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 결제 최종 권한이 거기 있어요. 의회는 무슨 역할을 하죠? 심의 의결이라고 해놓고 단체장이 하는 거에 10% 삭감해 본 적 있나요? 아니 5%. 좋아 1%. 있나요? 있어요? 우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단체장이 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의회가 그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30년을 해봤는데 못하는 걸 앞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지금처럼 가만히 있으면 지방의회를 뭔가 변화시키고 지방자치를 뭔가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갈 거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컨대 10만 명 이하의 지자체의 한 5만 전후한 지자체의 대부분이 그 동네에서 나오는 GRDP의 70% 가까이가 그 군에서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부 돈으로 나오는 군 예산을 가지고 서로 나눠먹는 구조고 그거의 최종 결정권자가 단체장이에요. 단체장님들은 억울하시겠죠. 나 혼자 먹진 않았어. 이러면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면 진짜가 되는 겁니다. 네. 혼자서 결정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단체장을 뽑지 말고 7명 군의원들을 뽑고 군의원들이
단체장을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예? 다른 나라들 다 그렇게 하죠. 우리나라 같은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같은 제도를 찾아보려고 진짜 동네 구석구석 찾았어요. 제가 우리 국회 입법조사처 직원들이 저랑 전화를 안 받아. 내가 전화를 하면 무슨 연구를 맨날 시켜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우리나라 같이 무소불위의 단체장. 근데 단체장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여기 단체장을 노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단체장이 되고 나면 억울한 게 아까 말씀드렸죠. 중앙정부가 8대2의 구조고 이미 예산이 다 정해져 있어요. 본인이 쓸 게 없어. 근데 이광희라는 자는 단체장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고 저렇게 막 하네. 억울한 상태죠. 이게 위로는 층층시야 밑으로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얘기 듣고 뭐 의회하고 뭐 협조를 안 하고 주민 참여가 안 된다는 이런 얘기만 계속 들으니까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현재 지방자치가 그런 상태이다. 이것에 대해서 자각하는 게 중요한 지점이다. 제가 30년의 평가를 하면서 새로운 30년을 만들자고 말씀드렸죠.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지방자치 현재의 단체 구조로는 계속 지역 소멸은 일어날 거다. 제가 다른 나라의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그 자치동이 자치구가 살아난 곳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뭔지 아세요? 자기들끼리 뭔가 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합의해서 뭔가 자기들끼리 막 노력하는 동네는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안 올라오면 단체장이 에이 이러면 안 해. 못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뭔가 거버넌스와 협상을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참여했던 충북도의 거버넌스 기구에 가보면 거기서 토론을 정말 과장님까지 오게 해가지고 막 처음에 엄청 해서 한 30가지 정도의 아젠다를 잡았습니다. 아 이거를 도에서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게 공무원 단위로 가면 3개로 바뀌어요. 30개의 제안을 했는데 그거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30개를 제안을 했는데 3개로 바뀌는 순간 애초에 목적한 목적지를 갈 수가 없는 안이 돼요. 단체장이 가면 그 단체들이 했어? 그럼 하나만 해. 그러면 애초에 목표대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그런 안이 아니야. 아까 오셨던 두 분 막 PT에서 말씀하시는데 좀 졸리긴 했지만 어쨌든 들을 만한 거 많으셨죠? 네. 졸렸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들리면 저 큰일 납니다. 아시죠? 그분들도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게 되게 많으신 거예요. 이 제안을 오늘 얘기한 제안을 그 당시에 안 했을까요? 한 거 중에서 몇 가지 하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청주시만 하더라도 자전거 도시 만든다고 처음에 한범덕 시장님 되셨을 때 막 뭐 했죠? 네. 한 번 하고 말았잖아요. 그 아이디어 누구에게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보세요. 오늘 이미 우리 10수년 전에 하려고 했었던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그 안에 있어 다. 그죠? 그리고 아까 두 번째 강의에서 미호강로 프로젝트 이미 사업계획서로 나왔다니까. 이시영 지사가 문제는 이시영 지사님이 그만둘 무렵에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안을 만들고 나가셔서 그 다음 분이 아예 그냥 폐기해버려가지고 안 하는 것 뿐이지 안 했겠어요. 문제는 이런 구조면 안 되겠다. 단체장이 되시거나 이러면 뭔가 구조를 좀 바꿔서 어떤 안들이 수립이 되면 그게 추진될 수 있도록 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기관 통합형이거나 절충형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지방자치가 다 똑같을 필요 없는데 지금 30년 동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3만 명의 괴상, 3만 6천 명의 3만 명의 괴상군 이러면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3만 6천 명 맞는 거죠. 3만 6천 명의 괴상군이나 청주 80만의 청주 그러면 또 청주시장님이 또 화끈하시더라고요. 87만이에요. 아 88. 저렇다니까. 88만 8천.
어쨌든 거기가 법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중국은 다 바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닷가에 있는 저 동해시나 저 목포시나 하고 법이 똑같아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각자 자기들의 자구책을 만들 수 있는 지방자치의 형태를 변형시켜서라도 주민 참여를 늘리고 민주주의성을 늘리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만개해서 자기들이 자구책을 만들어서 살아남는 그런 지방자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 기본 제안인 겁니다. 일단 하나씩 볼게요. 그럼 지방의회가 조례를 조례 이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7회 지금 8회예요. 8회. 7회 의회 때는 그래도 많이 됐어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의원과 위원회에서 전국 기준으로 해서 40.7%가 의원들이 하는 발이고 단체장이 59%를 합니다. 6대 4예요. 단체장이 법도 다 만들어. 그럼 의회가 필요할까요? 보조 기능만 하는 거야. 보조 기능만. 의원들이 그냥 의원님네 하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싸가지가 없나요? 기분 나쁜가요? 근데 저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이에요. 국회는 몇 퍼센트 하는 줄 아세요? 의원 발의가 99%예요. 정부에서 오면 날려. 정부 거는 우리가 검토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방자치 쪽은 되게 웃겨. 의원 발의를 한 거는 굉장히 막 뜯어 붙여가지고 중간쯤으로 어설프게 만들고 단체장 문고는 100% 다 통과시켜. 쉽지 않나요? 안 그렇겠지 설마. 설마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이 그러시기에 하겠어요? 찔리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 그 반대여야 되는 거죠. 반대. 단체장이 의원들에게 해달라고 한 거는 뭔가 사실을 뜨고 이것은 뭔가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행정의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주민들에게 불합리하게 뭔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이 내는 거는 저게 좀 어설퍼 보여도 일단 통과시켜놓고 문제되면 지들이 수습하는 거지 의원이 수습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의원 거는 다 서로 동의해주고 그래놓고 문제되면 그때 가서 또 바꾸면 되지. 1년에 왜 의원들이 의원 거를 막 이렇게 하냐고. 제 말씀은 제 생각이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항의가 10명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저 사람이 이렇게 구멍이 많은데 이걸 내가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 나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인 거 알지? 나 막 옳은 건 옳다고 얘기해 막 이러면서 그래서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들으시면 일단 입법권은 의회가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입법권은 의회가 가지고 와야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지금 의회인데 전국 기준은 52대 47이에요. 많이 왔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광역의회는 72.9%예요. 무려. 그 전에는 70.7%였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단체장이 27%야. 기초는 42대 57이에요. 그럼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최소한 제 생각은 85에서 90%까지는 의원 입법으로 그래서 입법권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 의견을 제대로 관철시킬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씩 좀 말씀드릴게요. 지방의원들의 지위가 공무원일까요? 아니요. 그 법적으로는 공무원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무원이냐면 의무를 지는 거는 1급 대우 공무원입니다. 그 자기 그 재산 공개하거나 이런 거는 다 국회의원보다 더 세게 해요.
무슨 장관 이렇게 하듯이 다 의무는 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럴 때. 왜 그러냐면 공무원 연금을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예컨대 도지사가 우리 보건국장은 이번에는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수기 의원님을 보건국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또 누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저 이상정 의원을 농정국장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도록 법을 고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도 장관을 임명하잖아요. 그러면 동네로 와볼까요? 청주시장이 분평동장을 이문성 안 계시죠? 박원희로 할까요? 분평동장으로 임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를 가능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공약에 위원회에서 얘기된 거는 동장 직선제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는 곳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공무원 사회에 긴장도 주고 지방의회에 권한도 강화시키는 그런 방안들을 쓸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내에 이 법은 바꿔서 내년에 지방자치 선거 끝나고 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바꿔놓을 생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우리는 기초지자체 중심의 예산구조예요. 조그만 곳은 괜찮습니다. 뭐 한 3만 명, 5만 명짜리 지방자치 단체는 예를 들어서 어디든 가경동이 5만 명인가요? 5만 5천 명이에요, 한 동이. 저기보다 큰 지자체 몇 군데나 되겠어?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제외하고 저기보다 큰데 음성하고 진천 말고 없죠? 동 하나가 더 커. 근데 예산은 3만 명짜리든 2만 9천 명짜리든 그 예산으로 돼 있고 청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동장으로 임명이 누군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우리 동네로 오는 예산부터 살펴보지 않겠어요? 그 순간 동예산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왜 옆에 동네는 농벼수로 공사를 12개도 하는데 우리 동네는 2개밖에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고 그럼 그걸 갖고 더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뿔뿔의 민주주의가 그때부터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럼 일단 그 동장, 임명된 동장은 뭐를 할까요? 일단 주민들을 모을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장들 모아서 우리 동네 이렇게 부담하게 우리 동네가 이렇게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아세요? 주민자치위원장들 다 모아놓고 내가 와보니 우리가 체육공원이 상강구에는 13개가 있고 상강구 흥덕구에는 8개가 있고 청원구에는 10개가 있는데 서원구에는 1개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민자치위원장들 중에서 나 찍은 사람은 없어요. 그 중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투쟁해야 됩니다. 바로 비교하면 나옵니다. 우리가 전체 면적으로 보면 상당구의 문의하고 가덕 합친 것보다도 우리가 더 작아요. 전체 면적으로 보면 4개 구 중에서 제일 작습니다. 그런데 전체 혐오시설, 청주시 전체 혐오시설의 47%가 서원구에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투쟁합시다! 이 얘기를 우리 신민수 의원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얘기하면 우리 서원구 땅값 떨어질 텐데 이걸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신민수 의원님 어디 가셨지? 네, 뭐라고 그랬죠? 네, 질러! 해야죠. 그죠?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어쨌든 지방자치 허점들이 30년 동안 한 거를 보면서 제가 보기에 이렇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저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선을 가지고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지원 인력을 좀 확대를 해달라고 그러면 주민들은 쌍수를 들어서 반대를 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의원은 아까 관료화가 문제라고 그랬죠. 우리 지방자치단체들 그분들 공무원들하고 술 한잔 먹고 잘 얘기해보면 나중에 그러잖아요. 에이 형님은 4년 후에 갈 사람이고 우리는 남았을 사람이야. 이미 분위기가 달라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공동체 구성원의 범위와 대상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미 다릅니다. 근데 마치 같은 편인 것처럼 해준다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같은 편 아닙니다. 관료주의하고도 싸워야 돼요. 관료는 제가 본 공무원들은 상당수가 저 되게 많이 도와줬어요. 어떨 때 도와주냐? 애국심과 애향심을 얘기하면 이거 하면 좋겠어. 이러면 그분들의 기본 정서가 이거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정말 성심성의껏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조직 구조는 그렇지가 않은 느낌과 분위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의정지원 인력을 확대를 하는데 지금 그 의정지원관 이 2명당 1명인데 그거 만들 때 제가 정말 우려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선발합니다. 더 웃긴 건 뭐냐면 저거 만들어질 때 우리가 다수당이 있어요. 다 의회가 다 다수였어요. 제가 지금 여기 의사님들 중에 몇 분은 제가 찾아가서 그 뽑을 때 같이 뽑자고 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아까 도의 의장님 오셨었는데 어디 가셨어요, 형님? 예, 찾아갔죠. 형님이 뽑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알아서 뽑을 거야.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있고 의회가 공무원들이 의회를 버텼으니까. 근데 다 그랬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단체장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자기의 당 청년위원장 이런 애들 다 뽑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놓고서 객관적으로 뽑는데 그 도의 지금 객관적으로 뽑을 때 정당 출신이거나 이러면 다 뺐어요. 이 당이든 저 당이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스러운 친구들만 남아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국민의힘이 얘기해도 성명서가 하나 나오고 민주당이 얘기해도 같은 내용의 성명서가 나와. 그리고 의원들은 가서 그거 읽어. 그 효과가 있나요? 아니 의원들을 지원하는 의정지원관이라는 제도는 의원들을 지원한다며.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철학이 있고 자기 단가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빨리 이건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감사원이 국회로 넘어옵니다. 이제 이번에 공약이잖아요. 감사원이 국회로 넘어와요. 그러면 지방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겠어요? 지방의 감사권을 의회로 돌리라고 하셔야, 그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방의 지금 감사권 단체장이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감사를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 해. 됩니까? 감사권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지방의정연구원이나 연수원 설립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거 계속 전국적으로 이런 거 해야 돼요. 우리가 지방의원이 되면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지방 기초의원은 기초의원협의회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초의원협의라는 게 생긴 지 오래됐어요. 그 자리는 주로 한 7선, 8선 되신 분 그냥 알아서 시켜드리고 명하는 줄 들어가는 거였는데 어느 날 거기가 월별로 모임을 하기 시작했고 원내대표 모임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전국 기초의원 뭐 전체 회의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힘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걸 하기 위한 예산을 주세요. 중앙당에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당에서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은 줄 세우는 단위로 갔다가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아마 새롭게 당선되시는 분들은 지방의회와 광역의회 의원들이 중앙당에서 차지하는 위상의 역할이 얼마나 높은지 아실 거예요. 심지어는 그중에 최고위원 후보 뽑을 때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중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위상.
그거는 가만히 있어서 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번 내란 과정에서 투쟁했기 때문이에요. 지방의원들이 국회 와가지고 1박 2일씩 하면서 국회 지키고 12월 3일날 국회 와가지고 국회 지키고 이런 투쟁의 과정이고 자기들끼리 모으고 그리고 모임을 해서 계속 성명서 내고 역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당내에서의 역할들을 넓힐 때입니다. 단체장님들끼리는 이렇게 KDLC 만들어서 하고 계세요. 그리고 최고위원도 매번 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당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회에 인원청을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20년 동안 형님 제가 민원청 설치하자고 했어요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의장님 뭐냐면 정책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불편함에서 옵니다. 주민들이 뭔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민원실 밖에 찾아가는 민원실 설치해서 하다 보면 이렇게 모이는 게 있어요. 남이면에서 자꾸 그 도로 파여가지고 뭐를 보수해달라는 게 유독히 많아. 그래서 현장을 가보면 거기에 그 대형 트럭들이 다니면서 기본적으로 거기가 파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야. 거기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거는 도로 다시 만들고 통 넓히고 이거 하면 정책이 되잖아. 민원에서부터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도 제가 민원 나가봤는데 제가 몇몇 분들한테는 그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가 지금 충북은 되게 경제적으로 좀 열악하잖아요. 다른 동네에 비해서. 특히나 우리는 자영업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왜 생겼죠? 현재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가지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방식이 어디 식당 차리고 치킨집 차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기가 넣었었던 퇴직금 물리고 나면 그 다음에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조직화된 어떤 조직이 되게 협소합니다. 군수님이 막 이거 최근해가지고 잘하는 곳은 진천군 같은 곳입니다. 단양군은 자체적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그 조직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충청북도 만났는데 어떤 분께서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OECD 국가에 비해서 너무 많아가지고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네,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죠.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완전히 화가 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영업자와 그다음에 뭐 이런 분들이 하고 우리가 연대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리고 충북에서는 특히나 그렇다. 그리고 20% 깨졌습니다. 19%대로 내려왔어요. 23%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야 될 어떤 지점들 같이 연대해야 될 사람들하고 연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 후보자들께서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당선이 되시면 중소기업청 같은 건물도 좀 엔주센터나 뭐 이런 데처럼 건물도 하나 좀 줘서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다시 재활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돕거나 하는 거를 지방자치단체가 해주면 어떨까? 그 생각이 어떻습니까? 교수님 후보님들 그렇게 하셨던가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어려운 지점에 치고 들어가서 요식업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도 좀 같이 묶어서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가 너무 취약해요. 충북이. 우리 당은 전국 요식업협회 회장을 국회의원으로 만든 당입니다. 지금 우리 거기 요식업이요. 자영업 회장 요식업이 아니라 자영업 소상공인이요. 제가 머리가 이게 나이 먹으니까 이렇게 뭐가 이게 엉켜 안에서.
그래서 뭐 그런 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당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거는 중앙과 지방이 같이 이렇게 할 때 빛난다. 옛날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주관당이 별 이게 연결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시는 대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단체장들이 적극 나서주셔가지고 우리 네 군데 다 재난지원금 알토랑 같이 썼어요. 그게 중앙당에서 합의해가지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다 한 거거든요. 드디어 중앙당과 이게 전체가 다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이 시도가 되기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박수 치면은 국가차원 부모님에서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는 거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참여 환경조성과 관련돼서는 기초위원회 동장직 직선이라든가 또 국민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의 참여제를 확대한다든가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것 이런 거를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 지금 위험하니 저도 실험이라도 지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정현수 부위원님을 가경동 동장으로 지금 임명해가지고 한 2회 정도 지금 해보면 혹시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드는데 제가 뭔 얘기를 하면 다들 얼굴이 이렇게 죽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아마 경쟁하실 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악의 없이 그냥 했다는 말씀을 야 이거 말 잘못했다가 큰일 나겠네. 그 다음에 지방 자치 트렌드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트렌드를 가지고 한강을 원래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예를 들어서 빈집이 엄청 늘어서 지자체에서 빈집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외국인들 엄청 나눠져가지고 외국인 인력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의료와 관련된 거 하나 한다고 그랬죠. 이제는 고령화되고 이래서 어떻게 이 공공의료 우리 정부 뺏기고 나서 지방정부 뺏기고 나서 공공의료 시스템이 거의 붕괴됐어요. 충북의 공공의료기관은 충북 때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세 군데였거든요. 굳이 따지면 청주시 시간 보건소까지 다 공공의료 시스템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일체화시켜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기초에 있는 그거대로 다 따로 놀았죠. 심지어는 저는 학교에 있는 보건교사까지 양호 선생님까지 다 해가지고 공공의료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조금만 노력하면 뭐 괴산 같은 정도에 있는 분들은 중증질환, 6대 중증질환의 걸릴 확률이 얼마인지 이미 다 계산으로 나오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그에 대해서 충북도하고 괴산부하고 같이 공공의료 시스템 실태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그리고 돌봄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돌봄 프로그램들을 국내 단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분야를 신경 써야 되는 상태로 좀 됐죠. 그리고 하여튼 재난 관리도 이번에 아시죠? 27일 날 오송 국정조사 됩니다. 그래서 8월 27일부터 9월 25일까지 국정조사 한 달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겠고요. 그래서 저희 청주에 있는 4명 초선들이 고생했다고 응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저희들이 이게 어떤 성과 없이 넘어갔다. 분명히 언론은 그렇게 할 텐데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다 함께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런 지방 행정 세상이 바뀐 것에 대한 트렌드들을 좀 익혀가지고 그걸 공약에 좀 과감하게 많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출마를 안 하고 다른 이제 단체장 서울에서 항상 도울 때 한 분이 저한테 뭐 좋은 공약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그때 이제 제가 좀 머리도 좀 팽팽 돌고
좀 공약 같은 것도 막 툭툭 나오고 막 종로답게 이런 것도 막 제가 만들고 뭐 저기 그 김포공항을 셔틀 하자 막 이런 거 제안하고 이래가지고 막 공약으로 만들고 일을 잘 나갈 때였어요. 그러니까 공약 잘 만들 때 얘기를 듣고 고민을 하다가 비만을 지방자치단체가 제가 책임지겠다. 아동 비만을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하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야 개인의 문제를 무슨 단체가 이걸 신경을 써. 그 집에서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해서 버렸어요. 근데 다른 분이 그거를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분이 간 다음에 나한테 쓰고 와가지고 그거 버린 거 내가 주워서 좀 쓰면 안 될까? 대박 났잖아. 그 어느 순간 아동 비만을 지자체가 해결하겠다는 게 한 번 딱 뜬 적 있죠. 그 제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그러니까 옛날